안녕하세요. 린지 영어의 린지입니다. 여러분, 오픽 고득점 받고 싶으시죠? 아무리 해도 오픽 고득점이 안 나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오픽 오피셜 핸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A일 받는 기준을 얘기해 드릴게요. 오픽 핸드북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A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You are expected to be able to produce a paragraph length response 라고 써 있어요. paragraph length response 라는 거는 문단 길이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 길이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스토리를 기승전결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은 앞뒤 문장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문장만 띡띡띡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장 간의 결속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인 즉슨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해줘야 문장 단위의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핸드북에서 나와 있는 게 원 패러그래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메인 포인트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메인 아이디어를 정해서 그것을 기승전결 있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많은 학생분들이 영어로 얘기하는 거가 급급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나는 문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접속사 이런 것도 다 빠지고 스토리 자체가 하나의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답변 연습을 하실 때는 내가 그냥 영어로 얘기하는 거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 전체적인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영어로 얘기를 해주셔야 AAL이 나옵니다. 두 번째 AA를 받는 포인트는요. Your response should be in the past time frame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오픽에서는 그래서 항상 상콤보 문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과거 경험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때 과거 시제 사용이 잘 나와 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분들이 시제적으로 이제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과거 시제가 안정적으로 나와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많은 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 언제 일어난 얘기인지 얘기를 안 해줘요. 예를 들면 과거에 기억에 남는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였으면 3 years ago 라든지 아니면 when I was a kid 하다부터 이런 거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바로 I went to 어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상대방은 과거 시점이 궁금하거든요. 과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와줘야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 육하원칙에 따른 기본적인 정보 있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랑 이런 것들이 정보가 나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시점이 명확해야 되고 동사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과거 시제가 정확히 나와줘야겠죠. 근데 사실 과거 시제는 한 번에 이게 왜냐면 습관이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분들한테 내가 한 답변을 녹음을 한 거를 들어보면서 계속해서 스스로 정정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절대 쉽게 빨리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요. Advanced level speakers do not need sympathetic listeners 라고 써 있어요. sympathetic listeners라는 거는 동정 어린 리스닝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네이티브 스피커가 내 얘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이해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일단 과거 시제 그리고 과거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언제 일어난 얘기지? 무슨 얘기지? 라는 식으로 내가 혼란이 생겨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말했던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접속사 사용이 없이 그냥 문장만 계속 띡띡띡 해놓으면은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점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발음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발음이 되게 네이티브처럼 플루언트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발음 때문에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장 구조나 표현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강사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답변을 듣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non-native 스피커가 하는 영어에 익숙해져 있음에도 제가 그 상대방, 우리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이 너무 없고 그냥 한국말을 직역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 사실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면 그것도 A를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적절한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를 받기 위한 세 가지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paragraph length response. 그러니까 문단 단위로 하나의 스토리가 짜임새 있게 나와야 된다. 두 번째는 past time frame. 과거 시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시점도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이나 발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